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요,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전치사라는 품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라고 하면요, 대부분 장소, 위치 또는 방향 등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품사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좀 자세한 종류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이 전치사라는 품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하나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는요, 여러분들, 우선 첫 번째 특징이요, 무조건 바로 뒤에 나와야 하는 그런 녀석이 있고요. 그 녀석이 바로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전명구, 전명구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대체 왜 전치사는 이 뒤에 명사를 데리고 다녀야 하냐라고도 궁금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전치사가 바로 뒤에 명사를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요, 이 해당 명사가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단순하게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요 라고만 얘기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명사의 정체가 누구인지까지 봐주면 더 깊숙한 어법을 공부할 때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한마디로 전치사 뒤에 명사는 목적어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뒤에 대명사가 오고 싶다라면 당연히 무슨 격으로 바꿔서 써야 될까요? 그렇죠. 목적격으로 바꿔서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예문 한번 볼까요? Would you like to come with me? 여기 with와 me가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조합인데 여기 me를 보시면 대명사죠? 그런데 전치사 뒤에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어라서 요 대명사도 목적격으로 쓴 겁니다. 한마디로 with I 안 되고요. with she 안 되고요. with he 안 되고요. 전부 다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대명사는 목적격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요. 장소 또는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전치사를 배울 건데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at, on, in 요 세 가지의 전치사를 구별해서 쓰는 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t, on, in은요. 공통적으로 뜻이 어디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영작을 할 때 어디에 라는 의미의 어떤 장소를 나타내고 싶은데 at, on, in이 전부 다 똑같은 뜻이네. 그럼 셋 중에 뭘 써야 되지?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도 정확히 언제 어느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t입니다. at 같은 경우는요. 바로 뒤에 어떤 장소나 어떤 위치가 나올 때 쓰냐면 비교적 좀 좁은 장소거나 아니면 특정한 장소일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at the corner, 모서리에, 모퉁이에 이런 좁은 장소거나 bus stop, 버스 정류장, home, 집, school, 학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지점일 때 주로 at을 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There was, 자, 있다. 근데 no가 붙었으니까 없다. 뭐가 없어? No one,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에요? At the information desk. 어떤 information desk, 안내해주는 그런 장소를 얘기해주는 거죠. 그런 장소에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이때 information desk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지점을 나타내므로 전치사를 쓸 때도 at을 사용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on이 되겠습니다. on은 어디에라는 뜻 말고도 어디 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어딘가에 접촉해 있는 장소나 표면일 때 on을 사용한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컵이 테이블 위에 있다 할 때는 그 컵과 테이블이 접촉해 있죠. 또는 그림이 on the wall, 벽에 있다 할 때도 그림이 벽에 붙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에 좀 접촉해 있거나 붙어 있는 장소일 때는 on을 사용하고 또는 아예 위쪽을 얘기하고 싶을 때도 역시나 on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예문 볼게요. The boy, 소년이 sleep, 미끄러졌습니다. On the ice, 얼음 위에요. 그 말인즉슨 그 얼음이라는 표면 위에 붙어서 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접촉해 있다라는 의미가 예측이 되므로 전치사 on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in이 되겠습니다. 자, in 같은 경우는요. 어디에라는 뜻 외에도 어디 안에라는 좀 내부적인 의미 또는 비교적 넓은 장소, at과는 반대로 그런 장소를 나타낼 때는 in을 써요. 그래서 아래 예문 보시면 in Korea, 한국에서, 한국 굉장히 넓은 그런 장소죠. in London, in a house, in a box 이런 거는 이제 내부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장소로 나온 거고 요 두 가지는 엄청 넓은 장소를 가리키는 의미라서 in이 쓰인 거겠죠. 자, 아래쪽 예문 보시면요. Is there
Wi-Fi가 있나요? In the building. 이 건물 안에요. 얘는 내부적인 표현도 가능하고 되게 넓은 그런 의미의 장소이기 때문에 in을 사용하게 됐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쌤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at's on in은 전부 다 어디 어디에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정확히 어떤 장소인지 어떤 위치인지를 잘 파악해서 알맞은 전치사를 골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t과 in을 구분해서 쓸 수 있는 더 정확하고 자세한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he's at the library. 그는 도서관에 있다. He's in the library. 그는 도서관에 있다. 똑같이 어디 어디에 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 얘기했듯이 in이라는 전치사는 조금 더 명확하게 내부에 있음을 상징하는 거고 at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특정 지점에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정보의 전치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예문의 경우에는 그냥 도서관 내부에 있을 수도 있지만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In the library는 무조건 내부에 있다라는 게 훨씬 더 명확할 때 쓰는 거다라고 구분해서 써주시면 어려움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위치나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at, on, in을 제외한 다른 다양한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문에 되게 다양한 전치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첫 번째로 in front of인데요. 얘는 어디 어디 앞에 라는 뜻입니다. 그에 반대되는 의미인 behind, 어디 어디 뒤에 또 역시나 전치사가 되겠고요. by 같은 경우는요. 어디 어디 옆 또는 곁에 라는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전치사 표현들이 더 있어요. beside 그리고 next to인데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전부 다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렇게가 전부 다 어디 어디 옆에 어디 어디 주변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between 어디 어디 사이에 라는 뜻으로 여기 옆에 그림에 아주 설명이 잘 나와 있죠. across 어디 어디 가로질러 이런 뜻이고요. around 어디 어디 주변에 along 어디 어디를 따라서 그래서 주로 뭐 길을 따라서 강가를 따라서 할 때 자주 쓰여요. 그래서 옆에 그림에도 지금 뭔가 흘러서 따라가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럴 때 along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 over 이겠습니다. over는 어디 어디 위쪽으로 또는 어디 어디 너머로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그림으로 잘 나와 있죠. 그리고 under 어디 어디 아래에 into 안으로 이미 안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향한다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림 속으로. 그래서 안으로, 안쪽으로. 그래서 out of도 이미 밖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뭔가 나온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up, 위쪽으로. 얘도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down, 아래쪽으로. 얘도 아래로 향하는 그런 방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bove, 어디 어디보다 더 위에. 그래서 지금 좀 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 below, 어디 어디보다 아래. 그래서 얘도 착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좀 아래쪽에 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near, 어디 어디 근처에, 가까이에. 그리고 off, 어디 어디에서 뭔가 떨어지는 듯한 의미의 그런 전치사이다 라고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얘는 우리가 이미 어릴 때부터 많이 문장 속에서 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전치사에만 확실히 체크해두고 메타노트에 작성해주면서 그거 위주로 좀 외워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on, over, under, 뭐 down 이런 애들이 지금 뜻은 전부 다 위아래 비슷해 보이지만 이미 위쪽에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위치랑 방향은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 옆에 잘 나와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이미 위에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미지를 조금 그려주면서 암기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선은 위치랑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였고요. 그 다음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의 전치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방금 얘기했듯이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에도 역시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종류가 앞서서 배웠던 at, on, in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소에서도 마찬가지로 at, on, in은 얼핏 봤을 때 의미는 동일하니까 우리가 정확히 어떤 의미의 명사가 뒤에 따라 나오느냐에 따라서 알맞은 녀석을 골라 쓰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t입니다. at을 사용하는 경우는요. 뒤에 나오는 시간이 아주 특정한 때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딱 시각을 얘기할 때 쓰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7시 또는 점심시간 아니면 밤, 낮, 정오 이럴 때 어떤 특정한 때나 아니면 정확한 시각을 가리킬 때 쓰는 전치사인데요. 그래서 아래쪽 예문 한번 보시면요. Let's meet. 야 만나자. 언제? 우리 내일 오후 1시에 지금 보시면은 1시 아주 명확한 시각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도 at이 쓰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on입니다. on은 언제 쓰냐면요. 조금 더 시간의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아니라 뭐 요일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날, 뭐 크리스마스나 생일 이런 날들 그런 걸 가리킬 때 쓰는 게 on이다. 그래서 on Sunday,
on the 7th of May, 뭐 5월 7일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이렇게 요일, 날짜 등을 가리킬 때 쓰는 전치사가 on이다. 그래서 아래 예문 보시면요. My family always has dinner together. 함께 저녁 식사를 가집니다. On Saturday, 토요일에요. 지금 이때 보시면은 토요일, 요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on이 쓰였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전치사 in은 상대적으로 뒤에 나오는 시간이 조금 범위가 큰 그리고 긴 시간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중에 어떤 일부를 이루는 부분이나 아니면 더 커져서 월, 년도, 계절 또는 긴 기간 이럴 때에 쓰이는 전치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 the morning 이렇게 아침, afternoon, evening, 늦은 오후, 저녁 이렇게 하루 중 일부를 이렇게 부분을 이루는 기간인데 그 시간이 되게 긴 그런 시간들 아침 뭐 딱 몇 시가 아니라 몇 시간이 아니라 아침 전체, 오후 전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는 월, May, 5월이죠. 그리고 계절, 년도 또는 하다못해 세기 이런 식으로 좀 긴 기간을 가리키는 전치사는 in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밑에 예문 보시면 우리는 즐길 수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떨어지는 그런 가을 낙엽들을요. 언제요? In October, 10월에요. 지금 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in과 쓰였다까지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t, on, in이 역시나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이기도 한데 뒤에 나오는 시간에 대한 명사가 조금 특정한 기간인지 뭐 요일이나 날짜인지 아니면 더 큰 그런 범위의 시간인지를 잘 따져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에 누가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before가 after입니다. 요 두 개는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before이 뭐뭐 전에 after가 뭐뭐 후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쪽 예문 보시면 나는 항상 체크를 합니다. 날씨를요. 근데 언제요? Before bedtime. 잠자는 시간 전에요. 그래서 어떤 전후의 의미를 가진 시간의 의미를 담은 전치사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래쪽도 It gets so dark. 굉장히요. 어때지고 있어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언제요? After sunset. 해가 진 이후에요. 그래서 얘는 후라는 의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어떤 시간의 의미를 지닌 전치사가 있냐면요. 바로 by와 until 또는 till입니다. 참고로 until과 till은 서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서로 바꿔 쓸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표를 보면 알겠지만 by와 until은 서로 의미가 같아요. 언제 언제까지라는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언제까지라는 의미면 by랑 until을 그냥 무조건 전원해서 쓰거나 아무거나 골라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온다면 그건 전혀 아니에요. 얘도 뜻은 똑같지만 어느 경우에 정확히 by를 쓰냐 until을 쓰냐가 나와지는데요. by 같은 경우는요. 어떤 동작이 계속될 때 쓰는 거냐면 일회성의 동작이 완료되는 기한이고요. 반대로 until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지속되거나 계속되던 동작이 끝난 시점을 우리가 나타낼 때 쓰는 그런 전치사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 예문 보시면요. Finish your homework. 야, 너 숙제 끝내. 8시까지가 되는데 이때 지금 하고 있던 동작 같은 게 숙제였잖아요. 근데 숙제는 우리가 쭉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면 딱 끝나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일회성의 동작이라서 우리가 by를 사용한 거고요. 아래쪽 예문 보면요. The elevator, 엘리베이터가 won't work, 작동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까지요. 지금은 until이 쓰였는데요. 지금 엘리베이터의 작동이라는 이 동작이 한 번 작동 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쭉 계속 이제 안 될 거라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계속 어떤 지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until을 사용한 겁니다. 세 번째로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인 for과 during입니다. 얘도 역시나 의미는 동일한데 사용되는 경우가 달라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요. for은 숫자를 포함한 아주 구체적인 기간일 때 쓰는 그런 전치사고요. during은요. 숫자가 없는 조금 뭐랄까요? 추상적인 기간 또는 그냥 특정한 한 순간을 가리킬 때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3일, 일주일, 5개월, 2년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간 아주 자세한 그런 시간일 때는 우리가 for을 쓰는 거고요. 그냥 뭐 방학, 연휴, 수업, 시험 동안 뭐 이렇게 그냥 시간 없이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기간일 때는 during을 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 예문 봐주시면요. 제임스는 기다렸다. 나를. 얼마나? 1시간 동안. 지금 1시간. 정확히 숫자가 들어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for이 쓰였습니다. 그 밑에 예문은요. 곰돌이들은 sleep. 잠을 잡니다. 겨울 동안에요.
겨울 이거는 시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추상적인 어떤 특정한 그냥 때인 거죠. 그래서 during과 함께 쓰였다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more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at, on, in을 제외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 첫 번째로 before과 after이 있었죠. 뭐뭐 하기 전후. 근데 이 before과 after는요. 전치사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옆에 나와 있듯이 접속사의 역할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전치사랑 접속사를 은근 헷갈려하기 때문에 간단히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치사의 경우 우리 바로 뒤에 누가 나와야 된다 했었죠, 선생님이? 그쵸. 명사가 나와야 된다 했었습니다. 왜? 이 명사가 누구니까요? 바로 전치사만의 목적어이니까 명사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근데 접속사 같은 경우는요, 이 접속이란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보면은 뭔가 연결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 또는 단어와 단어 등을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사의 역할을 해준 아이가 접속사예요. 그리고 이 접속사는 뒤에 완전한 절, 한마디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가 모두 있는 절의 구조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선은 전치사와 접속사의 문법적인 특징에서의 차이점인데 이때 before과 after는 이 전치사의 역할과 접속사의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뒤에 명사만 나올 수도 있고 뒤에 주어 동사가 완벽히 다 있는 절이 나올 수도 있다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똑같아요. 뭐뭐 하기 전후. 그래서 첫 번째 문 보시면 Please turn off. 제발 좀 꺼줘. 뭘 꺼줘요? 셀폰을 꺼주세요. 휴대폰을 꺼주세요. Before the movie start.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요. 지금 before 뒤에 주어 동사에 해당하는 문장이 나왔죠? 한마디로 이때 before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입니까? 그쵸. 접속사의 역할로 등장한 before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쪽 예문 보시면 After we had dinner. 우리가 저녁을 먹은 후에 이때 after 같은 경우도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다 있는 완벽한 문장이죠. 그래서 이때 after도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가 바로 장소, 방향, 그리고 시간까지 나타내는 의미를 지닌 아주 다양한 전치사들에 대한 특징과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방향이나 시간 외에도 또 다른 다양한 의미를 가진 전치사가 뒤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더 다양한 종류의 전치사 파트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